손준희, 장재원의 원투펀치 264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메날도 이후 차기 발롱도르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1, 2년 전부터 항상 여기 맨 첫머리에 언급되는 선수는 그냥 제가 해버리면 네이마르 선수가 가장 맨 첫머리에 언급이 되어 왔죠, 사실. 네. 호날두와 메시 이후잖아요. 지금 차기니까. 네. 네. 근데 호날두랑 메시처럼 1년에 5, 60골씩 넣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그 선수가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발롱도르 뭐 투표하시는 분들이 뭐 전 경기를 다 봐요. 뭐 스탯이 이건 압도적이면 이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지난해 2016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선수들을 보면은 만약에 메시와 호날두가 은퇴할 시점에 같이 은퇴할 만한 선수들도 꽤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한다기보다는 이제 하향세에 들어갔을 때 누가 발롱도르 후보가 되느냐, 혹은 이제 은퇴 이후에 누가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선수가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서 하향세에 들어갔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바통 터치가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로 네. 갈 것 같아요? 그 최초가 되는 선수는 축구 역사의 화제가 될 거예요. 그 최초. 그렇죠.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떠오르는 조건은 일단 한 가지인데 뭐냐면 본인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역시 이런 상을 타려면 좀 유리한 조건이 팀빨. 그렇죠. 팀이 받쳐줘야죠. 팀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있고 클럽이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게 이 조건이 거의 뭐 유일한 조건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브라질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때 맞춰서 네. 이제 월드컵을 이제 한 해도 안 남긴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정말 또 트로피를 또 들어올리고 바르셀로나도 뭐 이제 준수한 또 시즌을 보낸다. 뭐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네이마르 선수가 일단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액면가의 전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대표팀 중에 하나가 누가 뭐래도 프랑스일 겁니다. 유로는 비록 이제 포르투갈에게 넘겨주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퀄리티, 평균적인 퀄리티, 그리고 선수단의 어떤 두께, 뭐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만 프랑스는 뭐 5진까지도 만들 수 있다. 아니다, 8진까지도 만들어도 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프랑스가 뭔가 지금 이 세대에서 큰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 월드컵이 됐건 유로가 됐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소속 클럽도 뭐 괜찮고, 그런 차원이면 역시 프랑스 선수들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럼 누구냐? 캉테! 캉테? 예를 들어서 은바페 선수도 골 많이 못 넣으면, 프랑스 우승하면 캉테 선수가 예전에 카나바로가 그렇죠. 타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팀 아니지만 네드베드나 이런 선수 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캉테가 예를 들어 한두 골 정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캉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캉테 선수를 비롯해서 그리스만, 포그바, 은바페,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까지 얘기하냐면 앞으로 차기 후보군 중에는 우스만 덴벨레 선수까지도 들어갈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프랑스 선수들 간의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일단 있어요. 한 팀에서 잘하는 선수가 너무 여럿으로 분산이 돼도 다른 쪽에 오히려 우뚝 솟은 선수가 하나 있으면 이 선수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프랑스는 그 존재감이라는 게 슈퍼스타가 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우뚝 서서 나를 따르라 해서 프랑스를 성공시키고 클럽에서도 아주 준수한 또 성적을 올리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누굴지. 그래서 일단 봐서는 네이마르와 프랑스 4인방. 뭐 일단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넘깁니다. 네. 거기에 또 내년 월드컵 때 예를 들어서 메시와 호날두가 조금 처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기가 생각보다 일찍 나온다. 그러면 사실 브라질 대표팀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가브리엘 제수가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전 스트라이커로 주전으로도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맨시티에서요. 저는 제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제 확 올라오면 차기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팀 포함해서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현님도 얘기했다시피 챔피언스리그나 또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우승하는 게 사실 커요. 이 발롱도르는요. 뭐 산마리노 리그에서 한 해에 뭐 400골씩 넣었어요. 어떤 선수가. 근데 두겠어요, 그 발롱도르? 역시 결국은 축약하면 뭐 그 정도 지금 우승 후보군에 있는 클럽이나 대표팀에서 나올 확률이 높죠. 차기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저희가 지난해 발롱도르 하기 전에 조금 했었잖아요, 얘기를. 그렇죠. 저는 네. 수아레즈를 개인적으로 밀었었는데 아,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대표팀바를 못 받는 그런 케이스일까요? 우루과이.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연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차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면 그 후보에는 여전히 그래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수아레스 선수는 전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루과이와 폴란드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좀 변수긴 한데 그 차세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차기 후보자들 군안에는 그래도 포함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력 후보고. 네,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들 후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호날두 메시 시대가 지나가면 한동안은 과도기 단계에서 여러 형태의 선수들이 또 발롱도르를 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도기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저 100%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적어온 선수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요. 토니 크로스, 세르히오 라모스. 이 선수들을 일단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리 봐도 다음 시즌 이제 다가올 시즌에도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알이 예를 들어 정말 전무후무한 챔피언스리그 지금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3년 연속 우승을 한다. 거기에 호날두 선수의 골은 좀 줄어든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또 라모스 타임을 그 한다. 라모스 타임이 또 나온다. 계속 몇 개. 그리고 세르히오 라모스도 스페인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뭐 21세 이하 대회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지만은 요즘 성적이 조금 몇 번 안 나왔다고 해서 스페인이 지금 멤버가 그렇게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라모스 선수가 아주 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카나바로 선수처럼 뭔가를 이끈다든지. 그리고 토니 크로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다음 월드컵에도 우승 후보일 거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아주 전체적인 조율사로서 아주 잘 역할을 하고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또 독일에서도 역시 전체적인 사령관 역할 또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많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독일이 또 월드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토니 크로스도 후보라고 보고 마누엘 노이어 선수. 사실 노이어 선수는 제가 2014년에 탈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제가 언급을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신하영 MC 오시기 전에 장 의원님과 얘기할 때 노이어 선수 한번 밀어주고 가능하죠. 생각도 무실점으로 우승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독일이 우승했는데 노이어가 또 날았어요. 그러면은 노이어가 당연히 후보가 다시 한번 될 수가 있을 거고 부폰 선수가 내년 월드컵이 끝나면은 심지어 은퇴를 할지도 모르는데 부폰이 여전히 내년까지도 좋은 폼을 과시하고 월드컵까지 나가서도 이탈리아 우승에 큰 기여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부폰이 메날두의 후계 뭐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사실은 지금 연령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합니다만 족보 파괴? 가능해요. 토니 크로스, 세르히오 라모스, 마누엘 노이어, 지안 루이지 부폰까지 의외의 후계자 선수들을 의외 아니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노이어가 충분히 후보에 또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은 군웅할 거의 시대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선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캉테도 가능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캉테 밀고 계세요. 아자르도 네. 가능할 수 있죠. 아자르 저 적어왔어요. 아자르 네, 아자르. 있어요? 아자르 선수. 네. 또 유벤투스와 아르헨티나 성적 여부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디발라 선수도 이제 후계 디발라도 후보 안에 들어올 수 그렇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될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칠레가 뭔가 또 돌풍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아르투로 비달과 알렉시스 산체스도 물론 산체스 선수는 아스날 선수여서는 좀 곤란할 거고 비달 선수는 뭐 미넨에 있으니까 괜찮고 산체스 선수는 만약에 클럽을 훨씬 더 유리한 곳으로 가고 그리고 칠레가 만약에 내년에 뭔가를 이뤄내면 비달과 더불어서 산체스도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요. 요 근데 아스날에서는 안 돼. 이적을 해야 돼. 아 왜? 아니 요 시나리오가 왜 그런가 하면 네. 산체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요. 네. 그래서 비달과 울지 같이 마세요. 네, 우승을 이끌어요. 챔피언스리그. 네. 그리고 나서 월드컵에서도 성과를 거둬요. 칠레가 예를 들어 한 3위쯤만 됐다 그러면은 산체스 비달 경합할 수 있죠. 네. 다른 상황이면 벨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아자르와 쿠르투아가 첼시를 이끌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쿠르투아 선수가 있죠. 네. 또 벨기에가 막 월드컵 가서 무실점으로 막 준결승 이상 막 우승까지 한 뭐 이러면은 뭐 쿠르투아도 후보에 오를 수 있고 아자르가 또 거기서 골을 많이 넣고 시즌 동안 뭐 이랬으면 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인 어떤 스코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뭐 사실은 어떤 누구도 의외의 선수가 물론 의외의 선수 후보군에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추리면 그래도 한 3, 40명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충족이 돼야 될 조건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도 한동안 이제 메날드의 시대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로 하는 거예요? 아니, 듣다 보니까 네. 아니 다른 사람이 타려면 충족돼야 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팀도 잘해야 되는데 뭐 팀 잘하기가 쉬워요? 뭐 몇 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강팀. 대표팀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추리고 정말 몇 선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보면은 메날두랑 근데 시기가 비슷해요. 네, 아니, 더 빨리 은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메날두가 스탯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1, 2위를 놓고 들어갑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발롱도르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퍼포먼스 수비형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고요. 센터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평가하는 이제 기준 자체도 조금 이제 좀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도 많이 권장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은 스탯이 그런 스코어가 없어지면 경기가 축구라는 게 사실 골 넣는 게 답니까? 뭐 어시스트하는 게 그골 다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네.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른 헌신적인 역할을 하거나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중시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캉테가 네, 제 생각에는 기승전결 아니,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캉테가 평가 기준까지 아니서 바꿨어. 트로피 들 때고 수줍어하는 거 보셨어요? 네, 얼마나 예뻐요. 아니 근데 캉테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MVP도 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 MVP 타지 말라는 법도 없죠. 여기는 역시 이제 소속팀과 또 프랑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은 캉테 같은 선수가 타지 말라는 법은 전혀 맞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롱도르는 골 많이 넣는 선수가 받는 상은 아니라는 것. 네. 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계속해서 호날두 메시였으니까. 네. 자, 메날두 이후 차기 발롱도르 후보 저희가 부폼부터 뭐 그리즈만, 수아레즈 여러 선수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언제 올까요? 메날두 이후에 차세대는. 그러니까 그 첫 사나이가 누구냐? 메시, 호날두 선수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 축구 역사에 진짜 굵게 기록될 겁니다. 캉테? 제 생각에는 캉테? 다음 해부터 바로 바뀌지 않을까. 아, 다음에.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2017년 있어요. 말고 이제 내년. 네. 올해는 2017년은 호날두 선수가 호날두가 많이 유력하니까 유력하고. 그런 이후에 내년.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그런데 포르투갈이 또 월드컵을 들거나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들거나 하면은 여전히 메날두일 텐데. 네.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가 또 뭐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한다든가 바르셀로나가 다시 정상에 복귀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또 아닐 경우에 장 의원님의 예측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내년이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가 적기다. 뭐 지금이 적기다. 그럼 첼시 내년이 적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첼시만 잘하면 진짜 캉테겠는데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네. 다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시즌 뭐 30몇 골 넣고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어머. 손흥민이지. 아니 우승까지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8강 4강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어 토트넘에서의 스탯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게 잘 결합이 되면 뭐 상위 후보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손흥민 선수 발롱도르 그런데 후보에 일단 올랐다는 대한민국은 걸 월드컵이나 생각을 해보니까 월드컵 본선을 일단 올라가야 그렇죠. 됩니다. 올라갈 겁니다.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자, 메날두 이후에 이제 발롱도르를 타는 선수가 나온다면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아주 큰 특집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4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전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